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위기설, 환율 급등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경제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5개월째 마이너스 수출, 단기 반등 어렵다. 반도체 부진에 중국 경제 둔화. 2019년 4월 27일 헤럴드 경제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단기간 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등 해외 투자은행들은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이 전년 대비 8.7% 감소해 전월 마이너스 5.2%보다 낙폭이 확대됐다면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박을 제외할 경우 일평균 수출 감소율이 전월 마이너스 6.8%보다 악화된 마이너스 11.8%에 달했다는 점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 규모가 전월 마이너스 25.0%와 비슷한 24.7%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전월 마이너스 12.6%에 이어 4월 마이너스 12.1%에도 두 자리 감소세를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4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5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 수출은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의 마이너스 성장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난해 12월부터 일단 4월까지 지금 약 한 4개월간 그죠? 4개월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수출이 이번 달에도 이제 만약 감소세를 보인다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해외 투자 은행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별로 안 좋다. 수출이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내수부터 수출까지 좋은 게 없었다. 2019년 4월 25일 국민일보 기사예요. 기사 내용 읽어보면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수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또 5개 분기 만에 역성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를 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을 뜻하는 정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3%였다.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최저다. 2008년 4분기는요, 2008년 3분기에 미국발 금융이 터지면서 그죠?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3.3%. 그죠? 그 이후 최저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3%면. 지난 2017년 4분기 마이너스 0.2% 이후 또다시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은 1.8%로 이 역시 2009년 3분기 0.9% 이후 9년 만에 최저였다. 내수와 수출, 수입 등 GDP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부진했다. 내수와 수출, 수입 다 부진한 상황이다. 전기 대비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3%였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0.8%,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건설 투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내수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읽어보면 특히 내수의 핵심인 설비 투자는 1분기 마이너스 10.8%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 24.8%를 기록한 이후 약 21년 만에 최악이었다.
소비도 좋지 않았다. 1분기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0.1%로 2016년 1분기 마이너스 0.2% 이후 3년 만에 최저였다. 의료 등 서비스와 의료 등 준내구재 소비가 민간 소비 감소를 이끌었다. 수출과 수입도 저조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1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6%로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LCD 등 수출 주력 상품의 저조가 수출에 타격을 줬다. 수입도 마이너스 3.3%로 2011년 3분기 마이너스 4.2% 기록한 이후 30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계 및 장비, 광산품,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줄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 내수와 수출 모두 안 좋다. 자, 이런 상황에 내수와 수출 모두 안 좋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자, 성장률 쇼크 1160원 뚫린 환율 2년 3개월 만에 최고. 2019년 4월 25일 조선비즈 기사예요.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넘어서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원화를 끌어내렸다. 자,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왜 원화를 끌어내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면 달러는 미국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9.6원 오른 1160.5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17년 1월 31일 1162.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기록했던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 이틀간 상승폭은 18.7원에 이른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틀 동안 18.7원 오르면 이날 환율은 7.1원, 1158.0원에 출발한 뒤 오전 9시 분 1161.4원까지 올랐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2017년 1월 31일 1162.1원 이후 가장 높았다. 자,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쇼크가 나면서 환율이 치솟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자, 1분기 성장률 쇼크, 주가 하락, 코스피 2200선 무너져. 2019년 4월 25일 중앙일보 기사예요. 성장률 쇼크에 코스피 지수가 2200선 방어에 실패했다. 원화 가치는 달러당 1160선이 무너지며 2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53포인트 0.48% 내린 2190.5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87.44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7.39포인트 0.98% 내린 750.43의 장을 마감했다. 그죠? 이런 현상이에요.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세수 호황 끝. 2월 국세 8천억 원 줄었다. 2019년 4월 10일 디지털 타임스 기사예요.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끝을 맞고 있다. 올 들어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세수 호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1, 2월의 경우 지방 소비 세율이 늘면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경기 불황 속에 세금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 본격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죠. 그럼 경제 성장률이 왜 마이너스가 났어요?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에서도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지금 경제 성장이 안 좋아지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많이 거치겠어요? 적게 거치겠어요? 적게 거치겠죠. 그럼 국가로서도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아닙니다. 세수 감소가 커질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국가로서 봤을 때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4월을 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49조 2천억으로 작년 같은 기보다 8천억 원 감소했다. 2월 국세 수입은 1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천억 원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전년 동기 대비 2천억 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올 들어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 12%, 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 실제 올해 1, 2월 부가세 감소분은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분과 비슷한 액수다.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천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기업들의 수입이 줄면서 법인세 역시 줄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삼성전자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0.36%가 줄어든 상태다. 이미 2월 법인세도 1조 원 거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억 원 줄어들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세수가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올해부터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도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도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부가세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죠. 거래 절벽 상황이잖아요. 부동산이 거래 절벽 상황이면서 뭐를 많이 못 걷게 된다? 거래세를 많이 못 걷게 된다.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작년 세수 호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서 이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외국인 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은 달러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를 그냥 이렇게 보유만 하고 있으면 달러 자산이 증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달러를 뭐를 해야 된다? 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투자를 해야 돼요. 자, 투자를 통해서 달러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달러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봤더니, 투자하기가 괜찮은 거예요. 이 나라 괜찮네. 투자하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한국의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한국의 자산은 뭐가 있어요? 자, 주식과 채권과 그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이런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에 투자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바로 한국의 화폐인 원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화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 원화 가치가 내가 투자할 만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 원화를 바꿔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를 바꿔가지고 한국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채권, 부동산보다.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한국의 원화에 투자하려면 원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투자할 만한 가치를 뭘로 찾냐? 바로 한국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산 상태를.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철수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철수란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피같이 모은 돈을 철수한테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세요? 아니죠. 이 돈을 빌려줬을 때 철수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또 이 돈을 빌려줬을 때 철수가 나한테 주기로 한 그 이자를 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죠? 철수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고 이 돈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 뭘로 봐요? 바로 철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철수의 소득과 자산을 봤을 때, 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돈을 빌려줄 거고, 아니면 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럼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소득과 자산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네 나라들은 투자를 해도 돈을 빌려줘도 나중에 들려준 돈을 잘 갚을 거고, 자, 이자도 잘 낼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는 바로 한국의 소득과 자산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한국의 소득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의 소득에는 바로 한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도 그렇게 그런 큰 나라들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수보다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다? 다른 나라의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돼야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야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수출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죠? 그죠? 그럼 한국이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그나마 있는 내수 소비 시장이 있는데, 그 내수 소비 시장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득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한국의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한국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네. 그 투자해도 괜찮은가?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그죠? 화폐인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폭등하게 된 겁니다. 경제 성장이 떨어진 게 바로 소득 부분이 줄어들어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소득을 보고 또 뭘 본다 그랬죠? 자, 자산을 본다 그랬죠. 자산. 그럼 자산은 뭘로 보냐? 바로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잘 걷고 있냐, 그리고 국민들은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상황이냐, 또 세금을 잘 내고 있냐,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세금.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세금이 잘 거쳤어요. 그죠?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세금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세금이 지금 또 줄어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출과 내수가 잘 안 되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어들이고, 돈을 잘 못 벌어들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못 내겠죠. 그래서 세금이 줄어들고, 또 이제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해서 부가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게가 지금, 그죠? 지금 소득이 제자리인 상태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 많으니까 소비를 더 안 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또 그 부가세가 줄어들면서 들어오는 세금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또 자영업자들이 요새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 그죠? 자영업자의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한테 거둘 수 있는 또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죠? 거래세도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세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 올해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 있을 때 한국에 투자하려고 갔는데, 자, 소득 부분, 수출과 내수가 줄어서 경제성이 마이너스 나는 상황에서 이제 자산을 한번 또 보려고 하니까 세금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더니, 자, 세금까지 줄어들어? 소득도 줄어드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오히려 한국에 투자한 자산을 또 빼서 나가게 되겠죠?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원화 가치가. 여기서 또 한 번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자산 중에 이제 세 번째 보는 게 뭐예요? 자, 외환 보유에. 자,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 한국의 자산 중에 세 번째인 외환 보유액을 봤을 때 외환 보유액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스 기사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외환 보유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자,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그 외환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외환 보유액도 마이너스 통장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별로 안 좋고,
그죠? 자, 요 세금도 지금 올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요거 하나로 지금 사실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이. 아시겠죠? 근데 요거 하나로 버티면 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국이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의 자산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의 자산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의 자산 투자를 했는데 자, 봤더니 자, 경제 성장률이 자, 추락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그 소득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번 어때요? 얘네 그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투자한 돈 내가 혹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외국 투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한국의 자산을 팔고 그걸 원화로 바꿔서 그죠? 그걸 달러로 다시 바꿔가지고 가져올 거야. 그죠? 그러면 시장에 뭐가 많아져요? 자, 원화로 바꿔서 달러로 원화를 그 한국의 그 원화 자산을 팔고 받은 원화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샀기 때문에 자, 시장에는 자, 달러는 줄어들고 자, 원화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원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환율이 폭등하고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환율이 급등한 거예요. 얼마 전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직까지는 작년에 세수 호황이었기 때문에 세금 가지고는 외국 투자들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해 세금이 자, 줄어들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자, 어떻게 해요? 자, 외국인 투자 입장에 봤을 때 한국의 자산 중에 하나인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 안 되겠는데 이거 한국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또 한국에 투자했던 그죠? 자산들을 팔고 원화로 받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 다시 원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바로 2차 하락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한국의 그 자산을 보는 것 중에 세 번째가 외환보유액을 보게 되는데 자, 외환보유액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외환보유액은 괜찮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된 상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돼 가지고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자, 환율이 폭등하고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가 시장이고 자, 환율이 자, 폭등하고 이게 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때 자, 이제 그 정부는 이제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 하락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왜냐?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한국의 그 원화로 된 자산들, 주식, 채권, 부동산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자, 한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할수록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유해요, 안 해요? 더 팔죠. 한국의 자산 더 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서 더 팔게 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다 못해 폭등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막아야 되겠죠. 바로 이 한국의 그 원화 자산을 팔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외국인 투자들이. 그럼 한국의 원화 자산을 팔지 못하게 막으려면 자,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환율이 폭등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이 시장에 원화의 공급량이 많아진 거니까 이 원화의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 공급량을 줄이는 걸 뭘로 한다? 바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환 보유액에 뭐가 있어요? 달러가 있잖아요. 달러.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많아진 원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팝니다. 그러면 달러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원화의 공급량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크게 오르던 환율, 급등하던 환율이 자, 진정이 되겠죠. 다시 환율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어떤 조건이냐? 자,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고 세금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으면 아무리 이 많은 외환보유를 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환율 방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요인이 사라지고 있죠. 그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원화로 된 자산을 팔게 돼요. 오히려 자, 외환보유액으로 이 달러 그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려고 하니까 자, 어때요? 자, 그동안 자산으로 쌓고 있는 달러를 팔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줄어든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소득 부분이 자, 줄어들었죠. 아까 경제 성장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자산인데 세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올해 이렇게 만약 줄어들다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썼더니 저 외환보유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자산 부분도 줄어들고 있죠. 그럼 소득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이 자산 부분도 줄어들고 있으면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자, 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자산도 줄어들고 있네. 한국이.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오히려 투자한 자산을 더 빼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일시적인 방어에 끝나고 다시 환율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를 제가 최종 정리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환보유액 가지고 그 환율 폭락을 방어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빨리 이 방어하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경제 성장률을 빨리 수출을 올려놔야 되고 내수도 빨리 살려놔야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근데 이거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성장률 추락한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뉴스 기사에 그렇게 크게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최종 정리하면서 자, 부동산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최종 정리. 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소득 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팔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환율 급등이 일어나게 돼요.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럼 1차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경제 성장이 하락한다는 건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얘기고 내수를 통해서 돈을 또 못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죠.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가게도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가게의 그 소득이 많이 늘지 않으니까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또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자영업자들도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많이 못 내서 돈을 많이 못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세금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럼 세금 감소까지 일어나면 어때요? 이때 이제 자, 한국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2차 환율 급등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또 한번 급락하게 된다. 그럼 원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원화 가치의 그 급락하는 원화 가치를 막으려고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정부가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서 환율을 방어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방어하게 되면 자, 일시적 방어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세금 감소가 계속 지속돼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외환보유의 감소로 그죠?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차 환율 급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가 있다. 네, 더 크게 이전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자, 환율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차, 2차, 3차까지 됐으니까 그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까 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인플레이션 심화된다. 초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자,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경제성이 하락하고 세금도 줄어들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근데 뭘 올려야 돼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사실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계부채 몇 조예요? 지금 1,500조가 넘게 있죠? 1,500조 넘게 있어요. 그죠? 그럼 1,500조에 해당하는 부채의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 이자가 상승하게 돼요. 가계부채가 1,500조에서 플러스 알파 이자 부분까지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동안 그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을 여러 채 막 계속 투자하면서 매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을 막 내놓게 되는 거 이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매물이 증가한다? 이제 급매물이 증가하는 급매물이 늘어나게 돼요. 급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자, 급매물이 늘어나면 당연히 서로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환율도 이렇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순차적으로. 아시겠죠? 환율이 적당하게 올라가는 건 괜찮았지만 환율이 막 급등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 오면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이런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 이제 뭐가 나오게 된다? 자, 부동산 지금 다 규제해놨죠? 규제 굉장히 심각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규제를 또 대폭 완화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또 이때가 또 부동산을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또 매수 타임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경제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 좀 막아야 되겠죠. 왜냐, 지금 한국이 경제가 좋아야지 다른 것도 좋아지는 거고, 환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 경제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세금 줄어들고 이러면 한국 경제가 지금 엉망인 상황에서, 그죠? 망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정부에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율 급등, 1차 환율 급등, 2차 환율 급등, 3차 환율 급등까지 가는 동안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게 돼요. 당연히 크게 하락하게 돼요.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가 안 좋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경제가 좋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글로벌 경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 감소까지 가는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각자 그런 가게는 소득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익이 줄어들고 이래서 세금이 감소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 만약에 더 악화시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다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돼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내수가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가게가 소비를 줄여서 그죠?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러면서 세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더 걷겠다고 오히려 세금을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자 인상해보면
자,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상황이 더 빨리 오게 되겠죠.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 인상하게 되면. 아시겠죠? 예,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올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2차 환율 급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된다. 그럼 이제 외환보역을 만약에 활용하면서 외환보역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죠? 그럼 이제 3차 급등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세금이 감소하고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앞으로 1번. 그 다음에 이제 자,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는지 2번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두 개까지만 진행이 안 되면 그래도 방어할 수 있어요. 한국 경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시던 뭐 주식 투자하시던 뭐 재테크를 하시던 그런 거를 감안해서 큰 그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좋은 정보들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